5월 29일인데 31일 5일. 자, 21대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이 4일 5일 남았습니다. 4일 5일 남았는데, 자, 윤 대통령의 12.3 계엄, 그로 인한 탄핵, 참 다이나믹한, 정말 역동적인 2025년 상반기였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지지율을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뭐 40대 후반 % 정도 나오고, 김문수 후보가 30대 후반, 4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단일화는 결국 안 될 것 같고. 자, 탐정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탐정 입장에서, 물론 이제 정치적인 사안은 예민한 사안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단 방첩, 반공, 보안, 정보 보안, 국가정보, 개인정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는 굉장히 예민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정책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 어떤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이지요, 개인정보 보호가. 그런데요, 물론 이제 전체주의나 국가 우선주의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정보 관련돼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국가정보는 국가의 어떤 기밀을 다루고 있는 정보죠. 군이나 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의 보안을 위한, 국가 안전을 위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가 국가정보 분야인데, 우리나라에 고정간첩이 많아요. 간첩이 뭐 어느 시절에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보통 이제 중국과 관련된, 여러분 6.25 전쟁이 사실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종전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스스로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스스로 같은 민족끼리 어떤 자유나 어떤 그런 모토, 어떤 철학을 위해서, 가치관을 위해서 민족끼리 스스로 전쟁을 한 게 아니죠. 어떤 사상에 의해서, 그 해방 이후에 아주 혼탁한 그런 상황에서 이 공산주의 사상, 이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소련의 허수아비 노릇을 했던 사람이 김일성이거든요.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쪽에는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남한에는 남한대로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여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 해방이 되고, 물론 이제 우리 독립투사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어쨌든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외세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가 휴전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민족끼리 한 게 아니죠. 유엔군과 외국에서 개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멈추게 하고 전쟁을 휴전시킨 건 전부 다 외국 주도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종전의 개념은, 이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종전선언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종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엔군이 우리나라 휴전선에 관련돼서는 유엔이 계속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스스로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통일을 이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6.25 전쟁 때 미군이,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적화 통일을 막아내고, 그 이후에는 중공군이 개입이 됐어요. 자, 종전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나라가 이제 휴전 상태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적국이었단 말이에요. 북한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적입니다, 사실은. 물론 사회가 다변화가 되면서 외교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어떤 꼬아져 있는 실타래가 아직 결자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망각하고 어떤 개인정보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국가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이런 어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탐정은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정보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만큼이나 국가의 정보가 중요하고, 국가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안녕과 치안과, 바꿔 얘기하면 방첩, 그러니까 대간첩법이라고 하죠. 이제 간첩을 잡아내는 법. 이 간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재 간첩은 우리가 주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행위만을 삼고 있는데, 우리가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개입한 것처럼 그 법대로라면 중국인의 또는 북한이 중국인을 통해서 간첩 행위를 하는 거는 잡아낼 수가 없다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법이. 그래서 보수정당에서 간첩법을 개정하자라는 거를, 물론 이 최초 발의는 민주당에서 뭐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방첩사를 없애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자국인의 어떤 이익이 먼저여야 되고, 우리나라의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 국가의 존립이 튼튼하게 서야 개인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개인의 안녕도 보장이 되는 건데, 이 기본적인 뿌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나 기본소득이나, 이거는 사실은 차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거고, 가장 먼저는 정보를 다루는 국가의 어떤 간첩을 바라보는 국가관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후는 뭐 얘기할 것들이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현명한 한 표를 애국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